2018년 6월 21일 롱디 연애의 교훈. 장거리 연애. 현재 사귀고 있거나 사귀려고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후회, 죄책감,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시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언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감정이 사라질까? 와 같은 비합리적인 지점까지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롱디 연애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거리 연애는 일반적으로 기껏해야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거리 연애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멀리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토록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연애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사랑을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감사하고 일반적으로 더 인내심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내 이야기와 내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집에서 9,620km 떨어진 스웨덴에 발을 내디디며 2013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잊혀지지 않는 2년간의 연애는 6개월간 롱디 연애의 테스트를 견뎌야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1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누군가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축하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생각과 정신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생일, 기념일, 특별한 날과 같은 중요한 날짜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연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스카이프, 전화, 이메일, 문자, 선물 보내기. 우리의 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악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서로에게 도달하는 새롭고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커플이 하는 방식으로는 너무 적게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제2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키스도 포옹도 없습니다. 단지 손을 만지고 눈물을 닦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는 이른바 정상적인 연애에 수반되는 제스처를 취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됩니다. 일상 이야기, 뉴스 이야기, 하루 일과,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에 만날 때 할 일이나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긴 산책, 영화, 커피, 당신이 찍은 멍청한 사진,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감정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그 미소를 보고 그 웃음을 듣고 상대방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텔레그램, 스냅챗 및 기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버튼 하나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과 I love you. 세 단어로 된 문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어요와 같은 진부하고 평범한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말하는 것이 반드시 15분 안에 단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곧은 몇 달 또는 몇 년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곧 만나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I love you에도 완전히 새로운 깊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험을 계속하고 어떻게든 당신이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순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4가 시간의 가치. 장거리 연애는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항상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받을게 또는 나는 지금 바빠서 나중에. 롱디 연애에 있을 때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시간 차이로 인해 잠을 잘 때 깨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잠들거나 나가야 될 때까지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모든 대화는 일종의 텔레비전 쇼와 같은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쇼, 그것은 슬픈 쇼일 수도 있고 행복한 쇼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쇼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커플은 랩탑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그냥 어리석은 TV를 보거나 무엇이든 하지 않고 밤새도록 시간을 허비하는 틀에 박힌 자신을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장거리 연애에 있는 사람들은 조만간 다시 헤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한정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제약은 진부한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억제책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을 때 더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안주할 수 있는 근거리 커플에 비해 장거리 커플은 실제로 더 좋은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5과 오해를 풀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로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장거리가 근거리 커플처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을 때를 기억하며 만났을 때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6과 함께 공동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대부분의 연애는 한쪽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함께 하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살면 전화, 문자, 이메일, 스카이프 등 둘만을 위한 작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세계에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다른 커플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균등하고 균형 잡히고 독특합니다. 당신은 또한 혼자 서는 법을 배웁니다. 강해지는 방법, 신뢰하는 방법, 믿음을 갖는 방법, 인내하는 방법. 당신은 세상이 얼마나 큰 곳인지 배우고 둘만의 세계를 구축한 후에는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도 알게 됩니다. 제7과 사랑과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당신은 서로의 사랑을 덜 의심합니다.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상대방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상대방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롱디 연애가 요구하는 모든 작업을 기꺼이 수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장거리 연애를 하는 동안 누군가를 훨씬 빨리 알게 됩니다. 제한된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진짜 연애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문자나 부재중 통화, 늦은 밤 페이스타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때 느끼는 유대감입니다. 하루를 보낼 때 상대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한 사람을 향한 모든 것. 고장난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손을 잡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심지어 추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나,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내 약속, 내 약속,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의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8과 귀가 떠날 때 마음에 새겼던 순간, 그리움을 겪었던 순간,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순간, 난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 친구,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장거리 연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 직접 볼 수 없었던 그 시간들, 그들을 꼭 안아주고 키스하고 귓가에 속삭이며 헤이, 이제 간다, 괜찮아,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따뜻함과 존재감을 느끼는 것,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절정에 달합니다. 귀가 도착하는 순간 순수한 기쁨이 시작되고 공항 복도를 걷고 수거 장소를 지나 보안 카운터를 지나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과 포옹할 때 폭발하고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집니다. 당신은 결코 놓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집에 왔어 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은 찬란한 황금색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 정도를 실제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롱디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또는 얼마나 오래. 사랑은 항상 승리합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당신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중요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가치 있게 만들 뿐입니다.